2019년 조사한 주요 직업의 인공지능 대체 확률, 세무사의 AI 대체 가능 위험지수 95.7%.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납세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납세 시대, 국민의 납세 조력자이자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지원군으로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세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원경희 한국세무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상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모든 납세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난관을 해결해주는 아주 고마운 조력자가 있죠. 바로 세무사입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 회장 모시고 국민 납세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한국세무사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들이 납세를 정확하게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국가 세정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세무사이고 또 그 세무사들의 모임이 바로 세무사회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두를 이제 관리하고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세무사회이고요. 그리고 세무사들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그 개업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세무사들을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세무사들이 사업자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한국세무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요. 네, 어떤 국민들, 어떤 사람들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세무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자들이 이렇게 계시고요. 그 사업자들은 그들이 사업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수익과 지출을 나눠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세무사들이 사업자들 도와줘야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할 때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증여하거나 그리고 주식을 또 이렇게 그 매매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를 찾아서 이렇게 문의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마침 곧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이 세무사를 찾아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아무래도 좀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세무사 업무 자체가 이제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료도 이렇게 받고 그래 합니다. 근데 상담료는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 이제 사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담료를 받지 않는 그런 세무사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담하고 할 때 그 수수료는 각각 좀 다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 무료 세무 상담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세무 상담소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대면 상담은 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세무사에서 세무사 TV를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유튜브에 이번에 연말정산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10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탑재해 올려놨는데 만약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면 오히려 더 절세 방법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세무사법에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들 너무 세무사 편만 들지 마시고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세무사법이 1961년에 이렇게 제정이 될 당시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네. 그 세무사법 개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세무사법 개정할 때 변호사들에게 자동으로 주는 세무사법을 개정을 해서 자동 자격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세무사법을 개정을 시도를 했었고요. 네. 법사위에서 이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셔갖고 그때 자격은 주되 네.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2017년 12월에 폐지를 하고 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주는 것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네. 변호사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어찌되었건 간에 2003년 이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을 따면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걸 어찌됐든 내놓으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또는 설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7년도 12월 달에 이 세무사법을 폐지하면서 2018년도 변호사를 이제 합격한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동 자격이 폐지됐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렇죠. 변호사들이 문제인데 네. 요것이 2008년도에 변호사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합헌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네. 이제 다시 뒤바뀌어서 이것이 헌법 불합치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고요. 그 헌법 불합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모든 이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렇지만 이 업무의 성격상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을 해서 2019년까지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한 네.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회에서 이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지금 구분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허용할 업무는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허용하겠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세법이라고 하는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는데 장부 작성, 회계장부 네네.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네. 그것은 법과는 상관없이 네. 순수한 회계 업무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 이 회계 관련 시험이 하나도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 제도는 시험 과목에 합격한 자만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시험 과목도 조정을 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문 자격사 제도인데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고 그 과목에서 그것을 회계 관련 부분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순수 회계 업무는 변호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무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고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뺏겼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지만 네. 뺏긴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다. 그래서 네. 법률 부분은 변호사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이다. 그리고 네네. 납세자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면 그러면 자격사 간의 전문 직역은 인정하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부침이 많았던 세무사법 개정안 결국 지난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재논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네. 이제 그 7월 22일 날 양경숙 의원께서 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 가지 허용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회계장부 작성과 성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한 내용대로 해갖고 다시 이제 의원 입법을 발의를 했고 이번에는 그 의결을 해서 다시 법사위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번 정기국회나 또 12월 임시국회에
기재위가 열리지 않아서 의결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 22일에 입법 예고가 된 2020 채법 개정안에 이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의결이 됐고 또 서류의 제출 시기를 변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 것이 있고요.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과세 분합리성을 개선을 했고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이나 임대사업자 우대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이런 그런 법과 또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세무사에서 건의한 그런 세무사법이 이렇게 의결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무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네, 예. 사업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 뭐 4차 혁명,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무사회에서도 서비스 새로운 것들 도입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들의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 세무사의 맘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 맘모스에서는 모든 그 자료들을 이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간편 ERP 그다음에 메신저 기능을 넣어서 세무사와 또 세무사무소 직원과 거래처 150만 명의 이 사업자들이 함께 여기서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과 또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세무사랑 비즈북스를 연계를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렇게 기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인공지능, AI가 안 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언젠가 이 AI가 세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데이터만 보세요? 넣으면 네.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둑에서도 그 AI가 그 최고의 그런 바둑 기사를 이겼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 업무도 빠르게 인공지능이 이 모든 업무들을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세법이 자주 바뀌고 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들이 이 모든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래 보고 우리는 AI를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업무는 그들에게 맡겨서 간단한 업무들을 맡기고 우리는 이제 사업자들과 국민들과 공감하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업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세법도 동일하게 강화되고 어려워지고 할 텐데요. 그러면 청년 세무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지금 청년 세무사들의 문제도 또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산세무회계 그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청년 세무사들 시험은 보고 합격은 했지만 업무를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청년 세무사들이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물론 또 분야별 세무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 세무사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납세 신고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제가 국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납세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미리 사업을 할 때 세무사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고 국민들은 집을 팔고 이러는 의사결정을 한다. 증여를 하겠다든가 이게 부동산에 그런 변동이 생길 때 반드시 사전에 우리 전문 자격사인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인 세무사들을 찾아서 미리 이 부분에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 의사결정을 하면 그 국가에 낼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를 하면서 절세하는 그런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세기본법의 모든 납세자는 세금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세무조력자들과의 거리가 한 발이라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